좋아요, 구독! 네, 첫 번째로는 게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액션스퀘어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게임주들도 같이 좀 훈풍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영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액션스퀘어에 지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오늘까지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눌렸다가 그래도 좀 시세를 회복해 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미국 보건부에서 GLP-1 계열에 대해서는 보험을 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건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가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에 현재 묶여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CDM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내 상원 통과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속에서 조금 눌렸었다가 지금 다시 좀 연내 통과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도 좀 보입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메타버스랑 AR 준비를 했는데요. 구글이 계속해서 양자컴에 대해서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구글과 삼성이 협력을 하면서 XR 헤드셋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구글 지도랑 유튜브랑 그리고 제미나이까지 XR 헤드셋을 같이 탑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온디바이스 AI까지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 가장 좀 깊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바이오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초에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들 오늘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일부 보합권 수준 내지는 보합권에서 상승 추이로 좀 전환을 좀 일부 했습니다. 최근 이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한 4거래일간에 걸쳐서 같이 이제 동조해서 수급 이탈이 좀 됐었고 단기 하락폭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거셌지만 반등이 오는 시점에는 해당되는 하락폭도를 대부분 좀 만회를 했다는 점에서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여기 더해서 지금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여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발 정책 노이즈가 좀 남아있죠. 칩스법이라든가 IRA 관련된 이슈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내년 1월까지에 대한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고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에 대한 낙폭을 좀 키웠지만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노이즈들은 사실상 주가에 좀 상당히 많은 선반영을 좀 이뤄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들은 일부 좀 완화될 수 있겠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키워드가 의료 AI가 좀 됩니다. 여기 더해서는 그 이전의 성과를 봤을 때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라든가 투자 유치라든가 공동사업 협력 같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분명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최근의 어떤 낙폭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선별적인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는 이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리가켄 바이오 같은 그런 대형 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모멘텀들이 있죠. 특히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머크의 소송 불확실성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지만 내년도 1분기에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미국 FDA 어떤 신청 허가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점. HLB도 마찬가지죠. 리보세라닙의 FDA 신청 허가 관련된 내용들의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는 점.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이게 향후에 어떤 기술 수출 부분에 대한 유입 효과들이 조금 더 다각화되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은 같이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많이 빠진 구간이라면 오히려 그런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주도주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정치 테마주라든가 인맥 관련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 기대감을 좀 갖는 정책 수혜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양분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면 저는 개별 일정 모멘텀 충분히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 많이 있는 시점이고요.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는 1월 달에 기대할 이벤트 많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일단 강보합 수준 지켜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했습니다.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보건부에서 이제 GLP-1 계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관심이 일단 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근데 오늘 펩트론 봤을 때 어제 상한가 마감했고 오늘 한 1,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블루엠텍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유통사라서 수혜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오늘 주가는 또 엇갈리면서 블루엠텍은 한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해석하려면 이제 유통사보다는 비만 치료제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 나왔던 이슈가 크게 좀 두 가지, 많게 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앵커님께서 설명을 한 것처럼 건강보험에 관련된 약가인하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어제 이 대웅제약이 장기 지속형 이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한다. 이제 1개월에 한 번 맞는 거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위고비라든가 1111의 마운자로에서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게 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2세대 약물이다 보니까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의 경우에는 뭐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이죠. 이 부분이 약물의 전달 효과를 오래 좀 지속시키는 그런 플랫폼이고 인벤티지 랩도 좀 마찬가지예요. 해당된 약물을 좀 전달하는 방식을 그 해당된 효과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구현이 좀 가능하다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가장 큰 단점이 요요입니다. 맞을 땐 당장의 효과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1세대 약물보다 치료 효과는 좋아졌는데 이게 조금 더 지속 효과를 좀 잘 내려면 투입량은 제한적이지만 이게 효과를 점진적으로 좀 오래 나타내주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유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대량 양산이 안 됩니다. 값을 내리고 싶어도 약가를 내릴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장기 지속형 약물로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용액을 한 달에 한 번 맞을 때 오히려 그 공급량들이 더 확대되는 관점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고 생산 비용의 어떤 절감 효과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이슈를 좀 부각했던 펩트론이 좀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2세대 약물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뿐이 지금 현재는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달,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약물까지 도달을 하려면 사실 뭐 노보너디스크라든가 일라릴리가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더 먼저 기술을 좀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너무 이런 이슈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따라서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유심하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